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가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인데,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한 흐름인데, 자, 확실한 건 우리가 포인트를 여러분들 좀 잘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다라는 게 정말 확실하면, 이건 당연히 분석력이 좀 있어야겠지만, 기업이 당연히 좋으면 그 기업의 본질 가치가 나올 때까지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슈로 여러분들이 날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맞게끔 뭔가 이제 회전시켜가는 이제 매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추격 매수를 잘못하면 손실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자신감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봐봐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한 단계 급등을 했어. 그죠? 한 단계 급등을 했어. 봐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7월 20일 한번 볼게. 7월 20일에 보시면 차트가 이쁘죠? 전고점 넘어갔네요. 종가상으로 양봉이네요. 더 넘어갈 것 같은데요. 웬걸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종목을 대응할 때도 차트로 봐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게 있거든요. 왜? 가치는 차트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다음날 급락했죠. 왜? 매도 리포트 이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매도 리포트 나오고 지금 중국 쪽에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뭔가 언론에서 이제 까대니, 야, 이거 지금 정신적인 마약과 같다. 아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마약과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규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중국이 전 세계에서 모바일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게임 쪽이. 근데 이제 그 시장이 만약에 축소가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된 이제 게임 산업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85,000원짜리가 7만 원까지 빌려요. 거의 20% 가까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그러니까 즉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가 여러분들 나오면은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는 거, 저런 거 이제 잘 가는데 이것도 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너무 좀 녹아들어 있는 것 같고 항상 있는 개인들의 심리예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개인들의 심리다. 그러니까 지금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진단키트도. 야, 확진자는 높아지는데 시즌 이런 거 왜 못 가지? 95,000원 주고 막 밀려. 그럼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 확진자 증가되고 그냥 무턱대고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항상 실수하는 구간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사실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막 50%, 100% 이렇게 올라가면 저거 내가 들어가서 과연 먹을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항상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못 샀는데 더 가더라도. 왜? 기회는 딴 걸로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추격 잘못해갖고 손실이 발생하면 시장 좋을 때 나는 본전하려고 주식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 전략을 쓰는 것도 이제 그런 타이밍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말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좀 덧붙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니까 시장이 좀 탄력적이잖아요. 지난주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7월 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리딩을 하고 고객분들이 뭐 이제 문의를 해요. 이 종목 지금 빠져갖고 손실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홍쌤님? 막 이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종목에 대해서는 괜찮으니까 보유 그냥 하실게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왜 시세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분은 심리가 좋을 리가 없지. 그죠? 근데 드릴 수 있는 답안지는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시장이 밀렸네, 종목은 괜찮은데 빠졌네, 놔두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뭐야? 괜찮으니까 보유하세요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8월달 전저점 깨나 싶더니 다시 올라왔죠. 누구 때문에? 외국인 때문에. 외국인이 코스피 오늘 1조 5천억 8월달에, 그죠? 코스닥이 3,600억. 그 다음에 선물이 어떻게 3조 7천억이에요. 5조 원 넘는 자금을 일주일도 안 돼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특징이 요즘에 매도하면은 빨리 매도하거나 매수하면 빨리 매수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놀아요.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러분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전 고점 돌파 가능성도 좀 있다. 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때문만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이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죠. 그럼 수출로 인해서 뭐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니까 메모리는 전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텔을 제치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회사에서 매출이 1위 했어요. 근데 주가가 못 갔지. 삼전 좀 땡겨보자. 근데 삼전을 땡기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 올라오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까면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중간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원재 제품을 생산해서 이거를 또 가공해서 넘겨주는. 그러니까 완제품 물론 생산도 잘하지만 정적인 부분들. 미국은 중국을 찍어 눌러.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지. 왜? 비교 우위, 상대 우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덕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것들, 그죠?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가격 조정이 충분히 받았다라는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강하게 지금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갑작스럽게 좀 턴을 했던 이유, 조금 더 상황은 지나고 봐야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증시가 워낙 크게 흔들리니까, 홍콩과 중국이, 그죠? 우리가 이제 금융 허브라고 불릴 정도로 홍콩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이고 좋았는데 홍콩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막 규제하고 막 이러니까 힘을 못 받잖아요. 다른 국가 대비 진짜 못 가잖아. 홍콩이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밀려. 그지?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투자금이 빠져나왔어. 그럼 그 투자금이 빠져나온 거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 투자자 호주머니로 들어갈까?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까?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자금도 있을 거고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자금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얘가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초이스를 한 지역이 우리나라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 부진이 오히려 중국과 이 홍콩 증시죠. 그쪽에 대한 부진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유입되고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은 조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을 이제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을 모르고 계시면 한 번에 당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제 종목이나 업종 분석을 잘못하시면 내가 시장은 좋지만 수익이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BS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저런 주저리 이야기 좀 많이 했는데, 자, SBS 하면 여러분 딱 명확하죠? 우리가 뭐예요? 지상파 방송국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지금 SBS가 MBC, KBS 3대 축이 그죠? 굉장히 조금 영향력이 있는 방송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는 라디오와 이제 TV 광고고요. 광고 수익, 당연히 시청률이 중요하죠. 시청률이 높으면 광고 수익이 크고 낮으면 적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간 광고가 여러분들 허용이 됐어요. 옛날에 케이블밖에 안 됐는데 중간 광고가 이제 7월 달부터 허용이 돼서 여러분들 뭐 미우새나 뭐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죠? SBS 뭐 드라마도 보셔서 펜트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펜트하우스 보시다가 중간에 끊기는 거 아시죠? 그럼 야, 광고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중간 광고가 여러분들 뭐 피크점, 그러니까 시청률이 제일 좋을 때 광고를 내보내면은 광고 단가가 올라가. 그러니까 수익성을 얘네들이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고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지적, 그러니까 IP라 그러는데, 그거 이제 뭐 판매나 뭐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용을 받을 때 이제 고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광고 단가와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한 어떤 수익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SBS 보시면 이번에 진짜 데이트를 친 게 이제 펜트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큰
어떤 인기가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제작 능력이 있는 이제 그런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다시 그런 대어들을 출시를 했을 때 당연히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고 2분기 실적 기대감도 크고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야 수출 금지 됐어, 뭐 됐어 이런 어떤 산업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판호를 허가되면은 매출액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야 우리나라에 판매하지 마 이렇게 금지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방송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외풍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섹터다라는 거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을 이제 좀 조절할 수 있는 중간 광고가 좀 긍정. 왜 70년도 73년도인가 74년도 이후에 처음이에요. 40년 만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방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됐다라는 거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한류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더 점점 높아진다. 그러니까 뭐 런닝맨 같은 경우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간대요.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중국에서 이제 방영을 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돈 내고 방영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S는 박스권이 이번에 좀 넘어갔어요. 박스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넘어갔어. 저점 대비 많이 올랐네요. 항상 비교하는 건 저점 대비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난 이거 사야지. 개인들이 생각하는 항상 매매할 때 포인트가 이건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야 박스권 뚫렸네. 그럼 1차적으로 이제 5만 원 훼손되지 않으면 다시 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는 열릴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월봉 보시면 요때가 제일 비쌌던 자리거든요. 이때 2006년도 8년도 요때예요. 그죠? 그럼 13년 만에 지금 하락 추세선이 어떻게 돼 있어? 넘어갔잖아. 그죠? 거래도 많이 실렸는데 실적이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이 사상 최대 실적이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개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자리가 강한 저항이에요. 6만원에서 6만 5천 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5만 원 깨지 않으면 현재는 이 자리를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이제 속도를 좀 조절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한 매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횡보를 조금 더 한 번 더 해주면은 나중에 상승 파동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지금 보니까 1분기 한 450억? 근데 1년으로 치면은 이게 그냥 1년 누적으로 나오게 되면 한 1,500억에서 한 1,600억 정도 여러분들 지금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뭐예요? 한 2조 가까이도 받아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거라서 지금 SBS는 오히려 지금 달리는 말인데 그 달리는 말이 좀 더 갈 수 있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풍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안 통과 때문에 이번에 중간 광고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능력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아주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영화, 뭐 중국 영화, 홍콩 영화죠. 그래서 뭐 강신아, 성룡, 그죠? 뭐 이런 거 많이 봤었다면 이제는 한국 드라마나 예능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많이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컨텐츠가 인기가 많아. 그건 뭐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 보신다면 SBS 지금 자리도 아직은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5만 원 깨지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거까지만 좀 감안을 하시고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거는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6만 원 1차 그 다음에 6만 5천 원 2차 이제 근데 그 저항이 한 번에 또 더 넘어갈 거냐 저항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또 치고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번 이 자리가 신고가가 좀 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는 조금 보고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시점이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조금 변덕이 좀 심해 보이죠? 지난주는 하락, 이번 주는 반등. 근데 바꿔 말하면 지난주에 못 산 분들은 이번 주에 수익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털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매도하신 분들은 올라가니까 또 그게 속이 쓰린 분. 또 이제 반대로 그냥 빠졌는데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수익으로 전환됐어요.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그 도움을 또 저희 쪽에서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문의가 많아요. 항상 장이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당연하지. 돈 벌려고 하는데. 그죠? 근데 괜찮으니까 갖고 계세요 해갖고 수익 전환된 종목들이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시장을 제가 잘 봐드려갖고 얼마나 다행이야. 빠질 때, 누군가는 손절하세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오히려 더 삽니다. 매수할게요. 이러고 그냥 적극적인 좀 대응을 했습니다. 왜? 시장 추세는 지금 자리 이탈할 자리가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들. 그래서 장세가 여러분들 어떤 내공이 없거나 크게 마인드적으로 취약하시다면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조금 잡고 대응을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나실 수가 있으니까 혼자 대응하시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